여러분 15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여태까지 자바 문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3시간에 걸쳐서 그 문법을 이용을 해서 자료 구조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 단일 연결 리스트, 그 다음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문법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갖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여러분들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물어보면 무조건 일단 컬렉션 객체다. 뭔가 여러 개 모아놓기 위한 그런 객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일단 컬렉션 객체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배열이 어레이가 가장 간단한 컬렉션 객체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배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컬렉션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배열의 문제점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죠? 배열은 처음 할당을 할 때 크기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크기가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크기를 넘어서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기억 장소의 크기를 너무 크게 잡아놓게 되면 또 기억 장소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어레이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 문제점 두 번째는 삽입과 삭제 시에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 점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데이터가 이래서 1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이제 세 번째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끼워넣게 되면은 뒤에 있었던 99만 9,997개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쉬프트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삭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쉬프트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보다는 어레이 리스트를 더 많이 쓰는 입장이에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에서.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글로벌 어레이 스타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삽입 삭제를 자주 안 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중간에 삽입 삭제를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참고로 링크드 리스트 한번 대충 둘러보죠. 여기 라이브러리에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에 제너릭 클래스로 이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여기다 뭘 집어넣고 빼고 그 다음에 트래버스 하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보고 하는 것들, 그런 함수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여기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짜는 프로그램은 링크드 리스트에 이제 소수의 프로그램만 짤 겁니다. 몇 개 안 짜니까 나머지 여기 컨테인스라든지 뭐 푸시 뭐 다 있는 거네요. 어차피 뭐 하여튼 여기 내가 설명 안 한 내용들은 여기 그 설명 안 하는 함수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봐가지고 여기서 add all 같은 함수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은 강의 교재의 18번째에 있는 강의 교재 18번째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 링크드 리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번 치면 add front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1번 치고 20, 1번 치고 30.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 20, 30 친 게 이 컬렉션 객체의 앞부분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dd tail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치고 난 다음에 40, 2번 치고 난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링크드 리스트에 뒤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런 똑같은 작업을 배열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배열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열 가지고 할 때는 이게 뭡니까? add front 할 때 뒤에 있는 데이터들 뒤로 이렇게 자꾸 밀어야지 돼요. 그죠? 뒤에다 집어넣는 건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remove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을 remove 한번 해보죠. 그러면 10이 여기서 삭제가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끝나고 4를 탁 눌러주면은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가 4개가 있다 하는 사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트래버스 하는 코드를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있는 데이터들 10, 20, 30, 40, 50을 루프를 돌면서 트래버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0, 1, 2 2번째 인덱스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를 해본 겁니다. 애들 해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집어넣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 자, 제네릭 클래스로 인티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내가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인티저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 클래스를 여기는 명시를 해지되고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아까처럼 물어봅니다. 그래서 셀렉트 값을 알아오고 그 셀렉트 값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add first를 하거나 add last를 하거나 혹은 remove를 하더라 하는 거죠. remove를 하는 경우에는 return 타입이 있는데 remove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true 값이 리턴이 돼가지고 remove 된 사실을 갖다 출력을 하고 이게 false인 경우에는 내가 remove 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요. remove 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거 아까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작업을 끝나고 퀴트를 눌러서 끝나게 되면은 size of list 해가지고 리스트의 siz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 개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통 트래버스 할 때 자바에서 쓰는 스타일인데요. 어떤 리스트에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은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 하기 위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has next 다음 데이터가 있느냐 물어보고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은 next 함수를 호출해서 그 다음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 한다. 이런 점 자바에서 쓰는 스타일이니까 자주 응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다가 두 번째 인덱스 01, 2번 인덱스입니다. 2번 인덱스에다가 100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고 출력을 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그림 이렇게 해서. 자, 이미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링크드 리스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요거 요 4개 합한 이 줄 요게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4개 합한 줄이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 링크드 리스트 이 전체 다란 얘기죠. 이거 4개가. 근데 이 링크드 리스트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데이터가 중요하냐면은 이 데이터가 이게 일렬로 줄 서 있다라고 보면은 줄 서 있어 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나머지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클래스가 요거다 하는 거죠. 요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여기 여러 개 데이터 모임이 있는 와중에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링크드 리스트의 데이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클래스를 만들 때 얘를 뭐라 그런다고? 얘를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얘네들 모양 똑같이 생긴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링크드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정수를 집어넣고자 할 때 아까 int를 그 제네릭 클래스의 타입으로 명시를 안 하고 인티저라고 명시를 했죠, 그죠? 요것들이 인티저 객체입니다. 요것들이 인티저 객체고 만약에 얘가 여기 삽입될 일이 있으면은 new integer 3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알로케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위치가 이 노드에 링크드 리스트 노드에 이 데이터 필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요 자리에 바로 3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네릭 클래스 만들 때의 스타일이에요. 요건 옛날에 과거에 내가 설명한 적이 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함수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드 구조를 한번 보죠. 노드 구조를 보면은 데이터 멤버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데이터, 또 하나는 pnext,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타입,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타입은 제네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제네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특정 타입으로 프로그래밍을 명시하면 안 되고 제네릭 클래스에서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next의 타입은 뭘 것 같습니까? 이 pnext의 타입은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얘가 가리키는 이 대상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요 리스트 노드 프로그래밍 한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여기 보면은 리스트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너릭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여기 이렇게 타입이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타입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next의 타입은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요거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타입이어야 되는데 요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녹색 덩어리, 이 덩어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이 덩어리의 타입을 내가 뭐라고 정했느냐? 이 덩어리의 타입을 지금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타입이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컨스트럭터고요. 컨스트럭터고 컨스트럭터 2개밖에 없네요. 그죠? 컨스트럭터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액세스를 하고 싶으면은 원래는 얘를 프라이빗으로 놓고 액세스 펑션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대충 그냥 퍼블릭으로 해놨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서 얘를 사용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점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퍼블릭으로 해놨다.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해놓고 액세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액세스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게 원래 프로그래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클래스를 갖다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링크드 리스트 코드는 데이터 멤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데이터 멤버 2개 있죠, 그죠? 데이터 멤버 2개가 있고 여기 n 카운터는 여기 노드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n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티저 타입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타입이 뭐겠습니까?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로 만들어져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멤버가 2개가 있으면서 자, 그래서 코드를 가서 보면 여기 데이터 멤버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n 카운트는 인티저고 그 다음에 p 헤드는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입니다. p 헤드는 널 넣고 n 카운트는 0으로 넣고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어리스트라고 하는 레퍼런스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어리스트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여기에 하나 만들어지면서 맨 처음에 널로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널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new linked list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요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요 자리에다가는 널, 요 자리에다가는 0을 집어넣고 일처리를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노드들이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dd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함수
여기 is empty 있네요. 자, 어떤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 있는가 안 비어 있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p 헤드 값이 null이냐 아니냐, 혹은 n 카운트가 0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p 헤드가 null이면은 is empty가 true고, null이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null이 아니니까 is empty가 false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 헤드를 기준으로 null이면은 true, null이 아니면 fals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size 함수는 n count 값을 돌려주면 됩니다. 자, add first 함수는 내가 설명을 안 할래요. add first 함수는 왜 설명을 내가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스택 만들었을 때 푸시하는 행위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할 때 보면 맨 앞에다 넣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푸시할 때마다 맨 앞에 들어가니까 푸시할 때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노드를 만들어서 그 노드를 헤드에다 집어넣는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헤드 값을 갖다 여기 새로 만든 노드의 넥스트 필드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스택이랑 다른 점은 여기다가 n 카운트 값을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n 카운트 값이 증가를 해지 되겠죠, 그죠? 자, add rest 봅시다. 자, add rest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트래버스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맨 처음에 이 위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찾아가가지고 이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그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p노드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add rest 함수 고출되면은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스택 프레임 안에 이런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p노드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변수 이름이 p노드예요. 그러면 p노드를 만들고 나서 p노드는 트래버스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갖다가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p노드 해가지고 new list node dat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노드가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그죠? 새로 만들어진 노드입니다, 이게. 자, 새로 만들어지는 노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노드 만들어지면서 데이터가 언급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add rest 하면서 30 이렇게 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서 30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p노드입니다. p노드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상태가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연히 이 링크드 리스트가 애당초 비어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비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n count 플러스에서 노드가 증가했다는 걸 표시를 하고, 개수가 증가했다는 걸 표시를 하고, p 헤드가 만약에 null인 경우에는 뭐 트래버스를 할 필요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터 자체를 p 노드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줘가지고서 얘가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p 헤드가 null이 아니니까 트래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버스를 하기 위한 p 트래버스라고 하는 포인터를 하나 레퍼런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변수가 p 트래버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변수가 p 트래버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p 트래버스가 가리키는 곳에 next가 null이 아니면 이랬어요. 자, p 트래버스의 초기 값을 헤드로 어사인 했는데, 자, p 헤드 값이 여기로 복사가 되니까 p 트래버스가 여기를 가리키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여기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p 트래버스가 가리키는 곳엔 next가 null이 아니면, 자, p 트래버스가 가리키는 곳엔 next, 이거 null 아니죠, 그죠? null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p 트래버스가 가리키는 곳엔 next 값, 요 주소 값을 p 트래버스에다 옮겨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소 값이 요리로 오게 되니까 얘가 그 다음 데이터 얘를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p 트래버스가 가리키는 것은 next가 null이 아니니까 요 값을 여기다 옮겨라 라고 하면 얘가 또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겁니다.
또 P 트래버스 가리키는 것은 next가 널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값을 또 여기다 옮길 거다 하는 거죠. 얘가 이 자리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노드를 찾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 트래버스가 가리키는 것은 next 값 이제 널이 돼버렸죠. 널이 돼가지고 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니까 결국은 이 P 트래버스 포인터는 최종적으로 어딜 가리키게 된 겁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됐으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할 일이 P 노드 값을 P 노드 값 뭡니까? P 노드 값은 요 값이죠. 그죠? P 노드 값 요 값을 갖다가 P 트래버스 가리키는 곳에 next에다가 복사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소 값이 여기로 오게 되고 얘가 여기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맨 마지막 노드가 되고 데이터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d 함수인데 이번에는 몇 번째 인덱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함수예요.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이거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맨 마지막 노드를 찾았지만은 지금 이 ad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작업을, 요거 트래버스 하는 작업이죠. 요 트래버스 하는 작업을 특정 횟수만큼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특정 횟수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인덱스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든지 아니면 n 카운터보다 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5개밖에 없는데 10번째에다 넣으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러로 처리를 하고 자, 인덱스가 제로인 경우 맨 앞에다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add first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게 맨 앞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카운트 값을 1로 놔가지고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카운트만큼 돌게 되면은 그 인덱스 위치만큼 반복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인덱스만큼 반복을 하게 되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껴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가 자, 내가 만약에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가 여기가 있고 여기 뭐 숫자는 뭐 아무거나 있다고 칩시다. 예, 집어넣어야 될 노드가 이렇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인덱스 2번 인덱스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2번 인덱스에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3이 0번 인덱스 7이 1번 인덱스니까 7과 그 다음 데이터 2 있는 요 사이에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죠?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7과 2 사이에다 집어넣으려면 포인터가 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인터 하나가 필요한 게 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터 필요한 게 얘예요. 2개를 찾아야 돼 가지고 요 2개의 포인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는 P follow, P traverse라고 하는 포인터 2개를 이용해서 traverse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 변수가 P traverse가 되고 요게 follow가 돼가지고 follow는 여기를 가리키고 P traverse는 2가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이 linked list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더 이상 여기를 가리키면 안 되겠죠. 그죠? 요게 더 이상 사용이 되면 안 되고 얘가 여기를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얘가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P follow의 next 여기 보면은 P follow의 next에다가 P 노드를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노드를 아예 만들 때 여기다 아예 채워져 버립니다. 요 값을 아예 어디를 가리키도록 채워주면 됩니까? 2를 가리키도록 채워주면 되죠. 그죠? 2를 가리키는 노드 값은 누가 갖고 있어요? P 트래버스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P 트래버스, 요게 P 트래버스인데 이 P 트래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 보면 노드를 만들 때 new list 노드를 만들 때 데이터도 집어넣으면서 아예 next 필드에다가 P 트래버스 값도 복사를 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넣기 때문에 아예 이 노드가 만들어질 때 여기가 요 값이 여기 세트가 돼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3 있고 첫 번째 노드 3 있고 그 다음 노드 7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는 그 다음 노드가 2가 있는 노드였는데 지금은 얘가 여길 가리키니까 새로 들어간 노드가
2번 인덱스 있는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따라가면 또 얘가 있고, 그 다음 따라가면 얘가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리켜 있던 링크가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add, 이번 설명한 add 인덱스 데이터 있는 이 함수의 동작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위에 두 개의 함수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remove 함수도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move를 하는데 만약에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비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리스트가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내가 빼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연히 맨 앞에 있는 노드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노드를 빼는 경우랑 중간에 있는 노드를 빼는 경우랑 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나눠서 취급을 해야지 됩니다. 맨 앞에 있는 노드를 뺄 때는 뭐가 영향을 받느냐면은 이 p 헤드 값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p 헤드 값이 7 있는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좀 달리 취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는 맨 앞에 있는 노드 뺄 경우에요. 우연히 p 헤드가 널이 아닌데 p 헤드에 있는 데이터랑 여기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같은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p 헤드 값을 갖다가 바꿔줘 버리고 p 헤드 값을 p 헤드가 가리키는 것을 next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n count 마이너스를 해서 노드 수가 줄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범하게 중간에 있는 노드를 빼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있는 노드 빼는 경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를 빼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2를 빼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이 2를 빼고자 할 때, 트래버스를 하면서 주소를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요것도 알아야 돼요. 요거. 2를 빼고자 할 때 이 전에 있었던 7이 있는 곳의 노드의 위치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2를 뺄 거니까 2가 있는 곳의 위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add 함수에서 했을 때처럼 포인터를 두 개를 이용해서 트래버스를 해야지 됩니다. 포인터 두 개를 이용하는데 요거 하나, 요 포인터는 p follow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요 포인터는 p traverse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가지고 결국 2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p traverse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 p follow는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요 주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터 값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자리에서 p next 노드 p next 노드는 p traverse가 가리키는 p next입니다. 자, p traverse가 얘인데요. p traverse가 가리키는 곳의 next 값, 요 주소 값이 p next 노드고 그 p next 노드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p next 노드 값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 자리에 레퍼런스 값은 요게 뭡니까? p follow의 p nex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follow의 p next 위치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주소가 요 자리로 옮기게 돼 가지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는 가지가 돼버린다 하는 거죠. 그죠?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p follow랑 p traverse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얘를 가리키는 장소가 포인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돼버려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이제 3 다음에 7 다음에 6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돌되 이걸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트래버스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노드에 있는 데이터랑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같은가 하는 걸 계속 비교를 해 나가는데 없다는 거죠. 맨 마지막까지 도착했는데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못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toString 함수 있습니다. toString 함수는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면서 꺽쇠가로 열고 꺽쇠가로 닫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출력하면 됩니다. 트래버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할 내용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를 할 때, 어떻게 트래버스를 하냐면은 링크드 리스트로 하여금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갖고 오게 하고, 그럼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has next, next 함수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에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대신에 초기 값으로 p 헤드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보면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레퍼런스인데 p 헤드로부터 출발하는 레퍼런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ptr 포인트 하나만 있습니다. 레퍼런스 하나 있는데 이게 초기 값이 뭐로 설정되느냐면은 그 노드의 첫 번째 노드 헤드 값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로 초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has next 함수는 이게 어딜 가리키는데 헤드 값을 가리키는데 거기 가리키는 곳에 내용이 있으면은 단 내용이 있으면 has next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ull이 아닌 경우에는 true를 돌려주고 null인 경우에는 false를 돌려줘서 이제 더 이상 트래버스를 안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 has next가 이제 while문에서 계속 이제 그 조건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죠? 계속 조건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트래버스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 포인터 값이 ptr이 가리키는 곳은 next 값으로 자꾸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next 함수로 호출할 때 하는 행위다 하는 거죠. ptr 값을 ptr.next 해가지고 계속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자체는 ptr이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값을 리턴 시키도록 일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의욕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만든 함수 몇 개 없죠, 그죠? add first, add last밖에 안 만들었죠, 그죠? 클리어 같은 함수도 만들어보고, 클론도 만들어보고, 컨테인스도 만들어보고, 디센딩 말고, 뭐 get도 만들어보고, 뭐 get first도 만들어보고, 여기 일반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함수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주차 1교시 수업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 한번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만든 싱글 링크드 리스트가 18번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18번째 있었던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여기 20번 폴더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18번째 있는 링크드 리스트 자바 프로그램을 20번째로 옮겨 오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20번째 있는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링크드 리스트 프로그램 똑같은 거고 여기 테스트 링크드 리스트 메인 프로그램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 스트링이다 하는 겁니다.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서 스트링의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는 거죠. 컴파일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자 1번 누르고 이제는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스타일의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add tail 2번 KWN 그 다음에 2번 SEONG 이렇게 쳤다는 거죠. 그죠? 뭐 안에 있는 내용 타입에 관계없이 뭐 링크드 리스트로서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3 누른 다음에 KIM 이렇게 눌러보면 또 캠이 빠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4 해서 딱 하면은 몇 개가 남아있고 트래버스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헬로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뭡니까 내용물에 대해서 인티저, 뭐 더블, 뭐 스트링, 뭐 스튜던트, 뭐 컴플렉스 넘버 내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 링크드 리스트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